안녕하세요. 주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작가별 최애책 파트 4 4편을 준비했습니다. 1, 2, 3편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4편이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그럴 줄 알고 설명란에 1, 2, 3편 링크를 적어두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작가별 최애책은 한 작가의 여러 가지 책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최애책을 소개해드린 컨텐츠입니다. 1, 2, 3편에서 총 14명의 작가의 최애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5명의 작가의 저의 최애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5명의 작가는 바로 김동식, 김여령, 가즈오이시구로, 한강, 그리고 이정명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들의 책 중 읽어보신 책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추천하는 최애책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가님은 초단편 소설의 왕 김동식 작가님입니다. 제가 처음 김동식 작가님의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내가 딱 원하던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고 거의 1, 2주일 만에 5권의 책을 내리 읽었습니다. 그만큼 김동식 작가님의 책은 재밌고 흥미롭고 아주 술술 읽히는 책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김동식 작가님의 책은 회색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일의 김나무, 양심 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이 5권은 김동식 소설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1권부터 5권까지의 책들인데요. 김동식 소설집은 총 10권까지 있어요. 사실 10권까지 읽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벌써 다 읽었을 텐데 5권까지 읽고 아직 일부러 읽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껴 읽으려고요.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어서 너무 아쉽잖아요. 안 본 돈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6권부터는 한 권씩 천천히 읽을 겁니다. 5권까지 읽은 김동식 소설집의 특징은 일단 초단편 소설로 이루어진 책들이라는 건데요. 이야기가 길어봤자 한 20,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들이 묶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소재와 내용이 아주 기발하고 재밌어서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놀라게 됩니다. 외계인, 요괴, 가상현실, 또 평행 우주 등의 상상의 이야기부터 노인 부양 문제, 살인자 인권, 외모 지상주의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이야기까지 내용이 아주 광범위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직 김동식 작가님의 최애책을 말하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읽은 5권의 김동식 작가님의 책 중 저의 최애책은 바로 회색 인간입니다. 사실 김동식 작가님의 최애책을 고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초단편 소설 여러 개를 거기 권별로 나눠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책들이 다 비슷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첫 번째 소설집이 가장 재미가 있었던 게 우선 처음 읽었을 때 그 신선함과 그 충격, 그것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고, 솔직히 책에 담겨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재미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계속 소설집을 읽으면서 이번 거는 좀 별로네, 좀 재미없네 라고 생각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첫 번째 책인 회색 인간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애책은 회색 인간이고 여러분도 회색 인간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머지 책들도 차례차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동식 소설집의 나머지 책들도 슬슬 읽어봐야겠네요. 두 번째 작가님은 김여령 작가님입니다. 제가 읽은 김여령 작가님의 책은 너를 봤어,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 이렇게 총 3권입니다. 이 중 저의 김여령 작가님의 최애책은 바로 우아한 거짓말인데요. 완득이도 재밌었지만 완득이가 뭔가 재밌고 색이 발랄하고 밝은 느낌의 책이었다면 우아한 거짓말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우울한데요. 한 소녀가 자살을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천지. 그 천지의 이야기와 천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기 위한 천지의 언니인 만지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천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학교 폭력 때문이었는데요. 천지를 괴롭힌 화연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천지와 친하게 지내는 듯 하면서도 천지를 교묘히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결국 천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나쁜 인물입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화연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에게 있겠죠. 실제로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소설 속 천지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또 알았어도 무심히 지나친 방관자들도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가해자들은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학교 폭력을 인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방관자들은 방관도 학교 폭력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도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가는 저의 최애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의 책은 뭔가 담담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어서 완전히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제가 읽은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의 책은 클랄라와 태양, 남아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 마, 녹턴, 파묻힌 거인,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답게 이 5권의 책 중에서 저의 최애 책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5권의 책 다 고르고 싶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의 최애 책을 골라보자면 바로 나를 보내지 마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는 해외 시험이라는 한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복제 인간인데요. 자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기증을 하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슬픈 존재들이죠. 그럼 이 책은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존재들의 가슴 아픈 절절한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럼 자신의 운명에 거세게 저항하는 복제 인간들의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작은 희망을 가져보는 주인공의 담담하게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물들이 감정을 크게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데, 그래서 그 감정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미래에는 이렇게 완전한 복제 인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 이 복제 인간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책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책, 나를 보내지 마입니다. 네 번째 작가는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유, 한강 작가님의 책을 몇 권 더 찾아 읽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한강 작가님의 책은 히라버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흰, 검은 사슴,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이 책 중에서 저의 최애 책은 바로 소년이 온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님 하면 이 소년이 온다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년이 온다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고,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제가 눈물까지 흘렸던 책이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고,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날들의 참혹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소설입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한강 작가님을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요. 이 소개는 아마 이 소년이 온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소년이 온다를 읽고 제가 느꼈던 바를 정확히 표현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역사가 담고 있는 아픔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로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책 하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아직 이 책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작가는 이정명 작가님입니다. 이정명 작가님은 팩션 소설을 정말 재밌게 쓰시는 작가님인데요. 팩션이 무엇이냐? 바로 팩트와 픽션이 합쳐진 말이죠. 사실에 기반을 둔 허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정명 작가님의 책은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별을 스치는 바람, 천국의 소년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이 중에서 바람의 화원은 김홍도와 신용복의 그림을 소재로 한 소설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고, 별을 스치는 바람은 윤동주의 시를 소재로 한 팩션 소설입니다. 이 세 소설의 공통점은 모두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역사 소설이면서 미스터리 소설인 만큼 역사와 미스터리를 모두 좋아하신 분이라면 일석이조 가지잡고 도랑치기, 껌 먹고 알 먹기,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겁니다. 제가 읽은 이정명 작가님의 4권의 책 중 가장 좋아하는 최애 책은 바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님이 집현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한글을 창제하신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집현전 학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세종대왕과 연쇄 살인 사건이라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소재가 만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카타르시스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소설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는데 일단 재밌으니까 읽어봅시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그 역사적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비롯한 나머지 3권의 책도 모두 재미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작가별 최애책 4번째로 5명의 작가의 최애책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5명을 추가했으니 작가별 최애책에서 이야기한 작가님이 총 19명이 되었네요. 근데 또 따져보니까 아직까지 얘기할 작가님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편, 6편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